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경기 기대감이 7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달 90.3에서 92.4로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계 전망치인 89.0을 웃도는 결과며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6월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3% 상승을 상회한 결과입니다. 5월 상승세는 0.4%에서 0.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기업들의 내구재 주문이 전달 대비 22.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증가폭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6월 증가율도 기존 발표됐던 0.7%에서 2.7%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지난 5월 1% 감소 이후 2달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은 주빈국인 벨라루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단된 양국 상품 교역 체계, 천연가스 공급 정상화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7% 상승한 17,106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9% 상승한 4,570선에서, S&P 500 지수는 0.11% 상승하며 2,000선에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2001.95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82% 상승한 9,588선에서 마감했고요. 어제 휴장했던 영국 지수는 0.7% 상승한 6,8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1.18% 상승하며 4,39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고투하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제 유럽중앙은행의 보다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 실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같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제의 상승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좀 답답한 게 많죠. 주가 아침에 움직이고 이제 하루 종일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이제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상승은 했지만 움직이면 거의 없는 주가가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오늘은 오늘 이제 주식이 상승하면 저번에 이제 말했듯이 주봉의 피봇이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볼 때 한 2080포인트의 저항. 글쎄요,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피봇이나 주피봇의 굉장히 한계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아침의 상승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한적인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제 증시를 보면 저도 굉장히 뭐 좀 의아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수는 상승하는데 지표들은 하락이다. 이게 이제 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지표 하락의 주가 상승이 이제 시원하게 상승하면 되는데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 치열한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굉장히 주가에 연속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비관적이었죠.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비관이었는데 또 이렇게 주가 이제 상승하니까 흥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오늘 전고점에서 그냥 조금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7에서 한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만 주가 자체가 오늘 또 만만하지 않는 그런 주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수로 봐서 뭐 여러분 보다시피 2060, 70포인트 같으면 우리 계좌들이 다 플러스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다. 그리고 명절 전이다. 이런 걸로 봐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별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개로 간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전전날 굉장히 큰 음봉을 맞고 이렇게 주가 이제 잉태형으로 하는데요. 글쎄요, 코스닥도 나스닥 같으면 신고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매수를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코스닥 매수했던 양이나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적고 대형주보다는 뭐 크게 고가주 쪽으로 굉장히 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양이 적다. 양이 적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도 최근에 이제 뭐 순매수하는 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몇몇 종목들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이 많이 성장하고 하이닉스가 50억, U+가 40억, 거의 보면 10억 이하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지금 지수는 글로벌 증시가 뜨기 때문에 뜨지만 좀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지수에서 저항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동조하시면은 공격적인 주식을 안 사고 그걸 동조 안 하면 공격적으로 사는데 저는 공격적으로 안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그 사이 이제 다 떴죠. 다 뜨고 이제는 이제 쉬는 날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 어제 이제 전화 기준선 마지막에 뜨는 날이었죠. 기준선 마지막 떴는데 오늘부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오늘부터는 굉장히 미미한데 물론 뭐 여러분 보다시피 며칠 동안 전환선이 조금은 뜹니다. 조금은 뜨는데 글쎄요,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연속적이 나오기는 조금 그렇고요. 상승하더라도 세력 스팬 원 자체가 구름이 워낙 두꺼워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보다는 현금화에 치중한, 물론 뭐 현금화할 건 없겠지만 적극적인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벌써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개라도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나쁜 걸 본다면은 X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추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좋아졌다 해다가 나빠져 버리면 더 나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21일평 선물은 부딪혀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었죠. 21일평 오늘도 간단입니다. 20일 선물의 21일평 요즘에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이제 선물의 21일평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267이거든요. 자, 267의 저항, 이 저항이 뭐 잠시 뜨더라도 제가 볼 때 267의 저항은 굉장히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9월물에서 12월물로 미결제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지금 지수가 거의 막판 지수, 한계성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글로벌 증시가 계속 뜨니까 아직까지 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글로벌 증시가 뜨가 주가 상승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자 이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동참을 한다면은 거기에 맞추셔서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역시계 곡선을 볼 것 같으면 매물 그 심리 지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심리 지표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267.50 아직까지 한 1.5의 상승이 1.5 정도 상승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1.5 먹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밑에 있는 저점 262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먹는 것보다 돈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금 유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서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9월이 추석이 있어가지고 영업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한 8, 9일 정도 남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소심하죠. 예, 기관들은 뭐 금액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 1,700억, 외국인들은 8,000억 이래가지고 한 걸어놨고 이제 개인만 상방으로 걸어놨습니다. 개인만 상방으로 걸어놨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하방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개인 편 두고 싶으면 상방이 됐지만 저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돈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고 요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빨리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여러분들도 뭐 개인이지만 개인 편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기관이면 기관 편을 들어야 될지 기관과 외국 편도 여러분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들이 지금 돈 먹고 있는 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을 조금 챙기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명하다. 지금 개인들이 한 90억 정도 먹고 있습니다. 90억 정도 먹고 있는데 이 90억이 챙기면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그 만기 때 그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자꾸 뭐 글로벌 증시 뜨고 뭐 전문가 분들이 상승적으로 보니까 저번에도 그래서 1월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8월까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좀 현명하게 짧게 좀 쳐야 된다. 특히 만기준하고 우리 개인들의 대응과 해지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치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무료 방송합니다. 어제도 이제 돈 먹었는데요. 오늘 또 들어오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밤 10시에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 합니다. 오늘 밤 10시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 하니까 여러분 인터넷 강좌를 집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로 많이 전화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무방하고 무료 방송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밤 10시에 후행 스팬 강좌를 추석정 특강으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떡 들어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떴는데 어제 이제 일본 증시가 상해 증시가 빠졌거든요. 특히 어제 상해 증시 같은 게 1%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고 일본 증시가 0.6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속된 말로 엉덩이 뿔났는 거 역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하겠지만 반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것 주 피보시 주 볼륨저 밴드의 이제 상승성 주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2.80에서 굉장히 강력한 주 볼륨저 밴드는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온다. 그리고 월 볼륨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볼륨저 밴드와 월 볼륨저 밴드의 문제성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뭐 상단에 붙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겠지만은 일단 볼륨적 상단은 절대적인 저항과 지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와 강조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선행 스팬2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행 스팬2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선행 스팬2는 지난주 대학죠. 선행 스팬2의 변곡이 큰 어떤 핵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선행 스팬2의 변곡이 뭐 여러분이 콜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사고 매수를 했거나 이랬으면 매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지만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은 이 선행 스팬2가 두고두고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5일 정도 있으면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데 이 선행 스팬2 움직일 때 여러분 굉장히 물론 뭐 50대 50이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선행 스팬2의 변곡은 분명히 큰 변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스팬2의 변곡이 하필이면 만기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냉철히 한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는 무리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선행 스팬2가 여러분 항상 움직일 때 주가에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선행 스팬2가 지난주에 있고 또 거기다 후행 스팬 자체가 추세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 겸해가지고 후행 스팬 강좌를 오늘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돈 먹기에는 절대 돈을 안 먹여주는 그런 장세입니다. 돈을 안 먹여주는 장세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지수가 최근에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다. 오늘 또기다가 전고점 과연 내가 전고점에 돌파해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거기다가 61일평과 121일평의 이격이 과연 이렇게 커서 이격이 이렇게 커가지고 주가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격이 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이격의 개입을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개입 상승 전전날 찾는 분 빼놓고 어제 개입 상승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가 떴다고 제가 쉬어가자 했는데 주가 떴다고 또 네가 사라 해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특히 도치형의 변령 이거는 주가가 전날 사지 않으면 돈 먹지 못해. 거기다 한정된 종목 특히 조선주의 상승 빼놓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는 숫자 그리고 아무리 지수가 좋은 호재가 나도 종합주가지수 절대지수가 주피보과 월피보의 상단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피보과 월피보의 상단은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방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청성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장중에 탄력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트상으로 바닥을 뚫고 바닥을 잡고 반등 구간의 기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AS 해주시고요. 현재 시황도 함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했었던, 지수포인트,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돌파가 나오지 못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음봉 마감, 하면서 2068포인트로 마감한 모습이 되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증권주들이 되겠죠.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중에 지수하고 가장 크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신고가를 기록했던 증권주들,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방향성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몇몇 종목들은 쌍봉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이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증권사 중에 유일하게 신고가 형태의 쌍봉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돌파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사실 어제 100원만 돌파가 좀 나와줬어도 쌍봉에서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어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바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음봉 마감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207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증권주들의 상승이 나와주어야 어떤 새로운 레벨업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체크하자고 했던 것이 다우지수와 중국 증시였죠. 자, 다우지수가 어제 정고점과 2포인트 차이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8월 초부터 끌어올린 지수의 상승 각도가 45도 각도와 동일할 만큼 상당히 조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인데,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우지수의 이런 가파른 상승이 투자자들의 심리적 탐욕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우지수가 신고가와 최고치를 달릴 때 하락의 기점이 됐었던 심리도의 가격이 80 정도 되는 공통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현재 다우지수의 심리도 같은 경우에도 80까지 일단 올라온 상황이라 과열 구간임에는 분명한 어떤 사실이지만 이곳이 꼭지가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면서 끌어올리는 것도 현재 다우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의 고점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다우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 시점이 10월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과 10월 정도에는 변동성이 이제는 커질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증시하고도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차별화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경제와 연관이 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중국 증시를 어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중국 증시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쓰리봉 구간. 그러니까 작년 9월과 12월 그리고 이번에 지수대가 쓰리봉 구간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경제성 호재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중국 증시가 어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현재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증권주를 보면서 2070포인트를 강력한 양봉 돌파, 그리고 다우지수의 쌍봉 돌파, 그리고 중국 증시의 쓰리봉의 강력한 돌파였는데,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큰 어떤 특징적인 흐름으로 다우지수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우리 증시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요인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소시홀딩스
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강력한 그런 상승이 예상되는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보다는 조금은 상승률이 더디더라도 큰 상승보다는 급등락이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일단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정도에는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충분한 13만 원권 미만 가격에서는 자율매도,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 법한 상황으로는 경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서 관찰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NC소프트가 상당히 힘겨운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죠. 14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제도 한 2% 정도 대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 어제도 1% 정도 상승 후에 대밀리면서 5일선에 대한 안착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우하향으로 조금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착을 하면서 바닥다지기에 성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게임 업체들의 전시회가 이제 사상 최대치로 틀어진다고 하죠. NC소프트도 이곳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비공식 게임의 일종을 깜짝 공개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로 빠르게 바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 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조선주들의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 조선주들 21선 돌파하는지 오늘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지수 상승 시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탑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쿠 멘토님과 함께 시장 체크 그리고 NC소프트와 동아소시홀딩스까지 AS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